안녕하세요. 닥터종근의 알기 쉬운 당뇨 심장병 이야기입니다. 저는 연세종근내과 대표원장 내과 전문의 조은근입니다. 오늘 날씨가 좀 많이 차가워졌죠. 감기 걸리는 분도 있는데 감기 조심하시고요. 감기 걸리거나 그러면 이제 보통 사람들이 꿀에다가 이렇게 뭘 타서 먹잖아요. 꿀이 이제 건강에 좋다고 이제 얘기가 돼서. 근데 이제 또 많은 당뇨인들이 꿀이 아무래도 자연식품이니까 건강에 좋은 거라고 생각해서 무심결에 드시고 오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또 일반인 중에서도 꿀이 굉장히 좋은 거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오늘은 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제목은 꿀은 설탕보다 진하다. 부제로는 설탕은 나쁘고 그럼 꿀은 좋은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꿀은 뭐 옛날부터 자연에서 나는 그 아주 뭐라 그럴까 영양제라고 볼 수 있죠. 꿀 먹고 나아졌다는 사람도 있고, 특히 옛날에 뭐 이렇다 할 약이 없었을 때는 동서양을 만나고 꿀은 일종의 그 보양제 내지는 또 어떤 질병의 치료약으로 많이 생각이 됐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꿀에는 설탕하고 달리 아직 잘 밝혀지지 않은 성분까지 포함해서 약 180종류의 미세 성분이 들어있대요. 굉장히 이제 많이 들어가 있는 거죠. 이렇게 여러 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뭐 그게 그 성분들이 대부분은 아주 적고요. 대부분이 단당류예요. 그러니까 포도당하고 그다음에 과당 이거고 이제 나머지가 뭐 설탕도 있고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아주 소량의 바이타민, 미네랄, 그다음에 징크, 아연, 그다음에 포타슘, 이제 칼륨 이런 것도 있고 또 이제 플라보노이드라고 해가지고 항산화 성분, 항염증 성분이 좀 들어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꿀을 먹을 때는 설탕하고 달리 훨씬 더 좋은 성분이 많이 들어있다 생각해서 이제 많이 드시는 거죠. 그리고 꿀은 같이 달지만 설탕보다 훨씬 달아요. 단데 이제 그렇지만 재밌는 게 설탕보다 혈당을 덜 올리죠. 그래서 이게 이제 여러 가지 효과, 벌써 매혹적이잖아요. 자연산하고, 그 다음에 180여 가지 밝혀지지 않은 좋은 성분이 있고, 이미 밝혀진 성분조차도 플라보노이드, 항산화 성분, 바이타민, 미네랄 D, 풍부하게가 어떤 건지 모르지만 들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설탕보다 훨씬 달아서 단맛을 내기 위해서 적게 타는 거라서 더 좋은데 게다가 같은 양의 설탕에 비해서 혈당을 덜 올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좋은 거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그럼 이제 당뇨인들 이제 귀가 솔깃하단 말이에요. 정말로 혈당을 덜 올려? 예, 정말로 덜 올려요. 그래서 꿀은 혈당을 설탕보다 덜 올립니다. 한번 보죠. 꿀의 혈당 지수죠. 혈당을 이제 얼마나 올리냐를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혈당 지수가 높은 음식, 중간 음식, 낮은 음식을 해가지고 혈당 지수가 55 미만이면은 저혈당 지수라고 해가지고 혈당 지수가 낮다고 얘기하고 65 이상이면 아마 혈당 지수가 높다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꿀의 혈당 지수를 보게 되면은 여러 논문이 있지만 뭐 2013년 논문을 보게 되면 이제 마누카라고 해가지고 이게 뉴질랜드 쪽인가 보죠. 그래서 이 흔히 말하는 무슨 향채도 바르고 뭐 이렇게 좋다고 하는 뭐 꿀 있잖아요. 무슨 항염증 작용도 있고 항박테리아 작용도 있고 하는 것 중에 마누카가 유명한가 본데 이 마누카 그 꿀하고 그다음에 설탕하고 한 9명 정도의 건강한 자원자를 대상으로 해서 먹여본 다음에 혈당 그 패턴을 봤어요. 그랬더니 정말로 이렇게 보면은 파란색이 그 설탕을 먹었을 때 설탕을 먹었을 때는 이게 9명 정도, N은 9이죠. 그 다음에 보면 10명에서 9명 정도 했는데 이렇게 혈당이 쭉 올라갔다 떨어지는 거에 비해서 하니 1, 하니 2, 하니 3, 하니 4, 하니 5 해가지고 그 5종류의 지역이 다양한, 왜냐면 같은 그 꿀이라 하더라도 표준화된 꿀이라 하더라도 약간씩 성분이 좀 다르고 찐득찐득한 것도 다르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개를 달리 해봤던 것 같아요. 근데 보게 되면은 뭐 대부분 뭐 하나에서 1, 2, 3, 4, 5번 한이 보게 되면은 전부 다 설탕보다는 훨씬 더 당이 적게 올라가고 훨씬 빨리 떨어지고 이 밑에 에어리 언더 커브라 해가지고 당 면적이 훨씬 더 설탕보다 낮은 걸 알 수가 있어요. 설탕은 보통 그 혈당 지수가 65가 넘어가요. 그러니까
고혈당 지수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빨리 흡수가 돼가지고 당연히 픽 하고 올라가죠. 보게 되면 저혈당 지수는 55, 그 다음에 아까 70이었는데 65가 아니라, 그 다음에 고혈당 지수는 70이에요. 그 사이를 중혈당 지수라고 그러는데, 설탕물 같은 경우는 이제 65에서 70 정도 돼서 혈당 지수가 좀 높아요. 그런데 꿀은 설탕보다 혈당을 적게 올리죠. 55 정도밖에 안 올려요. 그러니까 잘 모르는 사람들은 혈당 지수가 낮으니까 꿀은 당뇨인들도 먹어도 좋고 건강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이거 꿀 오늘 정하게 된 이유가 며칠 전에 무슨 케이블 TV를 봤더니 꿀에 대한 특집을 하는데 뇌과산지도가 나와서 꿀은 설탕보다 단 2명 갖고 2명 가지고 설탕 먹이고 그 다음에 꿀 먹인 다음에 당이 훨씬 더 적게 올라가니 꿀은 훨씬 더 설탕보다 좋으니까 안전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 보고 뭐 그게 팩트죠. 팩트. 사실은 맞는데 그게 이제 트루스는 아니에요. 진실은 아니죠. 그래서 안전하냐 과연 그게 안전하냐 하면 꼭 그런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들이 뭐 하나에만 빠지면 안 되거든요. 그냥 전체적인 맥락을 봐야, 어떤 음식의 전체적인 맥락을 봐야지 혈당 지수가 높다 낮다만 갖고 그 음식이 좋으냐 나쁘냐를 이제 결정 지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하여튼 간에 꿀은 설탕보다 훨씬 더 혈당 지수가 낮아서 혈당이 덜 올라가고 적게 올라가는 거는 천천히 올라가는 건 사실이에요. 자, 근데 왜 그럴까요? 왜 설탕보다 훨씬 더 꿀이 단데도 불구하고 왜 혈당, 즉 혈당이라는 게 뭐죠? 피 속에 있는 포도당 농도를 훨씬 더 적게 올릴까요? 이제 거기에는 꿀의 구성 성분의 차이 때문에 그래요. 한번 볼까요? 여러 가지 꿀들이 표준화된 게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꿀은 약간의 그런 마이크로 물질들의 변화와 그다음에 점도에 따라서 맛과 향과 이런 게 다르지만은 대부분의 구성은 이런 구성을 따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과당이 38%가 있어요. 아무래도 뭐 과일에서 과일이라고 꽃에서 벌이 이렇게 뽑아냈으니까. 그다음에 포도당이 32%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단당류로 존재하는 거예요. 포도당 따로, 그다음에 과당 따로. 이 두 개를 합치면 한 70%에서 80% 정도가 이게 지금 단당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과당 플러스 포도당으로 합쳐진 이당류, 이게 이제 설탕이 1% 정도 돼 있고, 포도당 플러스 포도당이 있는 메가당, 이게 이제 식혜나 이런 물엿 같은 거죠, 이게. 이게 이제 한 7% 되고, 물이 한 17%가 돼요. 이게 100g 당이죠. 뭐 1g 당이라 해도 똑같아요. 그다음 기타 뭐 여러 가지 뭐 바이타민, 미네랄,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잘 안 밝혀져 있는 성분들이 한 5%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꿀은 왜 설탕보다 훨씬 다냐? 설탕은 과당과 포도당이 1대1, 50대 50이 배합된 물질인데, 이 과당이 굉장히 달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서로 이렇게 딱 그 결합이 되어 있는 거, 설탕처럼 결합이 되어 있으면 단맛이 좀 덜해요. 그래서 위장에 들어가서 소장으로 가면 소장에서 분해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분해가 돼서 포도당과 과당이 되지만 이렇게 당도는 과당이 이렇게 숨겨져 있기 때문에 아주 달게 느껴지진 않아요. 그런데 과당 자체는 달기로 따지면 포도당이 한 4배 정도 된다고 얘기가 돼 있어요. 근데 꿀 같은 경우는 과당이 독립적으로 한 40% 또는 38% 존재하니까 압도적으로 설탕보다 달아요. 그게 바로 꿀이 단 이유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혈당을 많이 안 올리면은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과당인데. 과당은 포도당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혈당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포도당이에요. 포도당이 이것밖에 안 되고 과당이 이것밖에 이렇게나 많으니까 당연히 무지무지 달지만 설탕보다 당연히 혈중 포도당은 너무나 안 올라가는 거죠. 너무나 당연한 얘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과당은 포도당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 과당은 포도당이 아니니까. 그래서 과당은 혈당을 올리지 않는다. 우리가 혈당을 얘기할 때 뭐라고 그러죠? 우리가 혈중에 있는 당의 대부분은 포도당이에요. 그리고 우리 에너지로 쓰는 것도 다 포도당을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혈당은 포도당이고, 그러니까 당연히 과당을 많이 먹으면 당연히 혈당이 잘 안 올라가죠. 그런데 그래서 과당의 당지수, 순수 과당을 먹었을 때 당지수는 아주 낮아요. 19 정도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혈당이 안 올라가죠.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왜냐면은 꿀이라는 거는 과당이 엄청나게 많은, 과당이 또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그런 물질이기 때문에 당연히
과당의 당 지수는 아주 낮게 돼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좋으니까 설탕이 건강에 좋은 것 같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이제 다시 물어보죠. 그럼 과당이 이렇게 당 지수가 낮고 좋으니까, 우리 당뇨 환자는 어떤 일반인은 포도당 대신에 과당을 많이 먹으면 좋겠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과당이 많은 이 꿀은 당연히 설탕보다는 훨씬 더 건강에 좋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과연 그러냔 말이에요. 오늘의 반전이죠. 이 과당의 문제, 꿀의 문제가 아니라, 꿀은 이제 과당도 섞여 있고 막 섞여 있는데, 우리가 순수 과당이 뭡니까? 이제 청량음료에 타는 과당 음료 같은 거잖아요. HFC 같은 옥수수 과당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인데, 과당이 당은 안 올리는데 장기적으로 당을 올려요. 과당은 고혈당과 지방간을 일으켜요. 요건 위 논문들 다 인용한 거거든요. 제가 2015년에 썼던 블로그 글이에요, 이게. 근데 보게 되면은 프락토즈가 과당이고 글루코스는 혈당인데 간에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글루코스는 이제 포도당인데, 우리 인류는 포도당을 주로 에너지원으로 썼기 때문에 포도당에 대한 컨트롤 기능이 굉장히 민감하고 여러 가지로 복잡하게 발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네거티브 피드백, 포지티브 피드백 해가지고 굉장히 레귤레이션을 잘해요. 그런데 프락토스, 과일 먹는 건 이게 박쥐나 모기가 그러지, 우리가 인간은 과일을 이렇게 많이 먹진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당에 대한 컨트롤 능력은 거의 없고, 거의 뭐 농도차로 들어오게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무방비로 이제 열려져 있는 거죠. 이렇게 인류 역사상 과당을 많이 먹어본 적이 없거든요. 들어오게 되면은 얘는 무제한으로 들어와서 첫째 무슨 일을 일으키느냐, 혈당하고, 그러니까 글루코스, 포도당하고 같은 패스웨이, 같은 길을 이제 가기 때문에 얘가 제한 없이 들어오게 되면 혈당이 못 들어와요, 간으로. 어떻게 되죠? 혈중 포도당 농도가 증가하게 돼요. 그러니까 과당 자체는 포도당이 아니라서 먹어도 당연히 혈당이 많이 올라가지 않지만, 장기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간 대사에 영향을 주면서 간에서 얘가 무리하게 많이 흡수가 되기 때문에 포도당이 흡수가 안 돼서 포도당의 농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얘도 똑같은 길을 가가지고, 여러분들 생각하신 분들 TCA 사이클 아시죠? 크랩 사이클. 옛날 크랩이라고 해도 지금 TCA 사이클이라고 그러는데, TCA 사이클로 이제 들어갈 때 아세틸코에 같은 게 나오는데, 이것이 나중에 지방산 패스웨이로 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이상하게도 일반적인 사람들이나 대사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황당하게, 나는 분명히 당을 먹었는데 나는 지방간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마찬가지예요. 포도당도 많이 먹어도 지방간이 돼요. 그래서 제가, 저희 환자분도 아시겠지만 지방간이 있는 분들 제가 뭐라 그럽니까? 과일 좀 그만 드세요라고 얘기해요. 근데 흔히 지방간이라고 얘기하면은, 내가 기름진 거 안 먹었는데 왜 지방간이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설탕, 그 다음에 과일, 그 다음에 탄수화물 많이 먹게 되면 지방간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포도당이 들어가서 지방간이 되는 그런 경로는 상당히 많은 애들이 차단하고 정밀하게 조절하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조절이 되지, 물론 많이 먹으면 확 들어가지만, 과당은요 이런 조절 경로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당은 들어오면 들어오는 대로 뭐가 되냐면은, 첫째, 당이 올라가고, 혈중 포도당이 올라가고 간에서 지방 생성을 많이 시켜서 지방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과당을 많이 먹으면 혈당과 지방간이 생긴다. 다음에 과당은 요산을 일으켜요. 여기 보면 이제 프락토카이네이즈라는 그런 게 있는데, 보면은 프락토 해가지고 이렇게 쭉 해가지고 유릭 애시드, 요산, 흔히 말하는 통풍의 원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과도한 과당, 물론 이제 꿀 먹어서 이렇게 되긴 힘들고, 청량음료 많이 먹게 되면 이런 식으로 요산이 많아져. 이게 대사증후군이에요. 대사증후군이 옛날에는 요산도 넣었어요. 요산 수치가 얼마인 경우. 지방간 되죠. 지방간에 이상지혈증에, 지방간은 뭘 만들죠? 이상지혈증 만들잖아요. 보세요. 과당을 많이 먹죠. 혈당이 올라가죠. 첫째 혈당. 두 번째, 지방간이 되면서 뭘 만들어요? 중성지방을 만들죠. 중성지방이 많아지면 HDL 콜레스테롤 레벨이 떨어지죠. 벌써 3개 있잖아요. 대사증후군 중에. 그 다음에 허리둘레, 당연히 내장 비만이 되죠. 그래서 과일 좋아하는 사람들 보면 또 어떤 무슨 사람은 과일 단일 다이어트 하면서 자기가 건강하다고 그러는데, 그게 말이 되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과일만 먹게 되면 이런 길로 가거든요. 그래서 되게 좋지 않아요. 과일이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런 길을 가게 되는 얘기예요. 자, 그럼 다시 한번 꿀로 돌아가 보죠. 꿀로 돌아가서 보면은, 꿀은 사람들이 자연식품이라서 좋아하지만 프리슈가예요. 프리슈가는 우리나라 말로 자유당이에요. 자유당. 뭐냐, 프리슈가는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맥락에서 떨어진 당을 말하는 거예요. 과일에 있는 과당은 프리슈가가 아니라, 과일을
믹스해가지고 주스로 갈아가지고 주스를 만들면 거기에 있는 과당은 자연산이지만 프리 슈가예요. 뭐냐면 첨가당하고 프리 슈가가 달라요. 제가 말씀드린 아까 무슨 케이블 TV 프로그램은 첨가당밖에 얘기를 안 했어요. 첨가당이 나쁘다. 그러니까 설탕 타거나 뭐 이런 거 당연히 나쁘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확장된 개념, WHO가 2015년에 정한 개념 프리 슈가라고 있어요. 자유당. 그거는 첨가당 더하기, 꿀 더하기, 메이플 시럽, 그 다음에 과일에서 나온 주스에 있는 당. 그러니까 자연적인 당이지만 자연에서 발생한 당이나 그것이 맥락에서 멀어진 당을 프리슈가라고 그래요. 프리슈가는 하루에 30g 이상을 먹지 못하게 돼 있어요. 이 영국이나 이런 이제 유럽에서는. 그래서 꿀은 자유당이에요. 그래서 이거 좋은 거 아닙니다. 많이 먹으면 좋지 않아요. 그다음에 혈당을 당장 올리지 않는다고 좋은 것은 아니에요. 혈당을 당장은 안 올려요. 한 스푼당 칼로리가 설탕은 45칼로리인데 꿀은 좀 더 찐득찐득해요. 그리고 오늘 제목이 꿀은 설탕보다 진하다예요. 그래서 꿀은 훨씬 더 칼로리가 많아요. 살이 그냥 보통처럼 먹게 되면은 좋구나 하게 되면은 살이 더 찔 수 있어요. 설탕에 대해서는 끔찍하게 생각하면서 꿀에 대해서는 관대한 거는 좀 어떻게 보면은 잘못된 생각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꿀에 대한 옹호하는 사람도 꿀에는 180여 가지 인그레디언트가 있고 아직 밝혀지지 않은 신비로운 것이 있고 항박테리아 작용을 하고 항균 작용을 하고 항산화 작용을 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게 밝혀지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아연하고 칼륨, 바이타민, 미네랄 때문에 꿀을 선택한다면 그거는 굉장히 큰 오산인 게 비타민 하나 드시는 게 낫는데 예를 들어서 아연 하나를 먹기 위해서 하루 요구량을 충족시키기 위해선 20컵의 꿀을 먹어야 돼요. 20티스푼이 아니라 20컵의 100% 꿀을 마셔야 돼요. 그거 몇만 칼로리면 2만 칼로리예요. 일주일 동안 쓰는 칼로리란 말이에요. 일주일이 뭐야? 거의 일주일 이상, 10일 이상 쓰는 칼로리, 2만 칼로리. 그러니까 설탕의 꿀의 대부분은 결국은 당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도외시하고 꿀에 여러 가지 성분이 아주 많은 성분이 있는데 그거를 먹으면 좋다라고 산다면 그거는 굉장히 우문이죠. 잘못된 얘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팁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저혈당이 왔을 때 꿀을 먹게 되면 저혈당이 빨리 회복 안 됩니다. 왜 그러죠? 좀 아시겠지만 GI잖아요. 혈당 지수가 꿀이 어때요? 낮잖아요. 그러니까 먹어도 당이 빨리 안 올라가요.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들 저혈당 왔을 때 꿀 드시지 마시고 설탕물 타서 드시거나 주스를 먹으셔야 돼요. 이런 건 이제 팁입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 정리를 하겠습니다. 꿀결론. 꿀결론 하면 꿀팁 말씀드릴게요. 꿀은 여러 가지 건강상의 효과를 주장하지만 2019년 현재 유럽연합에서 인정한 꿀의 효능은 딱 하나예요. 그거는 급성 기침을 완화하는 효과. 왜 그게 좋으냐면 기침일 때 항생제를 먹게 되면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꿀을 먹는 거, 그 급성 기침의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서 꿀 먹는 거는 인정을 해요. 그러나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엄청나게 많은 건강상 이점을 꿀은 주장하지만 하나도 증명된 게 없고 하나도 인정받은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도 인정받을 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꿀은 혈당을 당장은 안 올려요. 설탕보다 훨씬 더 천천히 올리지만 장기적으로 혈당을 올리고 체중을 증가시킬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꿀은 뭐죠? 과당의 위험성이 점점 확실해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꿀은 과당이 굉장히 많은 그런 음식이기 때문에 꿀을 너무 많이 먹게 되면 나중에 다른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칼로리도 높고 일단 꿀을 너무 많이 먹게 되면 비만이 생길 수가 있고 꿀을 너무 많이 먹게 되면 역시 당화혈색소 올라간다고 이미 다 보고가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 환자분들 꿀이 좋다고 잘못 생각, 설탕은 나쁘고 꿀은 좋다고 생각해서 무조건 꿀을 막 한 스푼씩 두 스푼씩 매일 이렇게 굉장히 많이 떠먹고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당연히 당화혈색소 올라가요.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나는 분명히 잘못한 게 없는데 내가 왜 당이 올라갔다 했을 때는 본인들이 무심코 건강에 좋다고 잘못 생각해서 먹게 된 꿀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당뇨인에게 설탕보다는 나쁘진 않아요. 그러니까 꿀이 그렇다고 아주 나쁜 애냐? 그렇진 않아요. 아주 좋은 애가 아니라는 거죠. 맥락상. 그래서 당뇨인에게 설탕보다 나쁘지 않지만 설탕보다 뚜렷이 좋은 점은 없어요. 그래서 그럼 꿀을 어떻게 하냐? 먹지 말까? 아니죠. 당뇨인도 설탕을 먹잖아요. 그럼 꿀을 안 먹을 이유는 없어요. 그러나 꿀은 음식에 어떤 소스를 뿌리거나 아니면 어떤 다른 거 해가지고 적당히 양념 삼아 드시는 게 좋지. 꿀을 자연에서 나는 엄청나게 좋은 건강식품이라고 잘못 생각하셔서 당뇨인은 일반인은 제가 얘기는 안 하겠지만 그렇게 잘못 생각하셔서 꿀을 마구마구 드신다면은
당뇨가 더 심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뭐 네가 잘 몰라서 그렇지 자연스럽게 진짜 설탕 먹이지 않는 진짜 자연해서 양봉한 꿀은 다르다 해요. 물론 여러 가지 성분 좀 많이 없겠죠. 설탕 탄 거랑 꿀하고. 그러나 혈당에 주는 영향은 거의 비슷합니다. 이 때문에 꿀은 설탕보다 진하고 칼로리도 높습니다. 그리고 혈당을 당장 올리지는 않지만 너무 많이 남용하게 되면은 훨씬 더 좋지 않은 효과가 나올 수가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